여러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인가요? 그해 8월에 향후 3년 동안 3년입니다. 3년 동안 180조를 투자하고 4만 명을 고용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의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이게 가능한 수치야?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데? 혹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재판에 대해서 좀 유리하게 방향 이끌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로 아주 재계에서는 모두 무리수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삼성 출신의 CEO들도요. 과연이라는 의문문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사실 180조라는 것은요. 3년 동안 180조라는 것은 당초 예상했던 투자가 100조였거든요. 여기에 2배입니다. 2배. 그리고 고용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도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2만 5천 명 많으면 이 정도 생각을 했지만 4만 명이라니 야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서도 의심쩍죠. 굉장히 의심쩍죠. 당장 투자만 하더라도 삼성에서 버는 걸 그대로 다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위험에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미중 무역 갈등도 그 당시에 굉장히 심했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확장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사실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거든요. 그래서 정책 실패에 대한 영향도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코로나19의 위기까지도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재용 부회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거는 완전한 제가 생각해도 모험 중에 모험입니다. 정부가 리쇼링 정책, 다시 말해서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유턴시키다는 정책에도 부응을 하면서 그야말로 광폭 투자를 했습니다. 광폭 투자. 2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데 지난 8월 13일이죠. 어제 홈페이지에 뉴스룸이라는 곳에 성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이 얼마나 투자했는지 110조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규 고용은 얼마나 했는지 4만 명 목표 중에 80% 약 3만 2천 명을 고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안에 2년 만에 180조 투자는 조기 달성을 하고요. 4만 고용 계획도 무난히 올해 안에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삼성에 엄청난 충격을 줄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위기에 빛났다. 반도체는 오히려 더 많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인데도 반도체는 나갔어요. 반도체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게다가 코로나19의 언택트 이코노미가 확장되면서 PC에 대한 수요나 모바일에 대한 수요나 심지어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느니까 삼성 반도체는 그만큼 더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게 삼성에게는요.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엄청난 기회를.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2018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슈퍼호황을 누렸어요. 슈퍼호황. 한 달에 영업이익이 말입니다. 한 달에 영업이익이 뭐 적어도 5조까지 간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뭐 분기에 14조 15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이게 무리수가 굉장히 따른데 그런데도 지금 쭉쭉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삼성그룹이 발표한 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삼성이라고 하면 신뢰의 삼성이 기본 깔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웬만큼은 믿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180조의 4만 명 고용이라는 것을 지금 달성할 거고 올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화가 되고 또 일본과의 갈등이 굉장히 더 심화가 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제는 투자를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우려하던 재계에서도 목소리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삼성이네. 과연 삼성이야. 심지어 전직 삼성 CEO들도 야 이게 가능했어? 이렇게 스스로들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했어. 재계가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삼성의 매출이 혹은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고용을 했다 그러면 그거 봐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순이익은 계속해서 작년과 비슷하게 지금 지켜내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지켜내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요. 완전히 폭망하고 폭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 이게 아마 지금 놀라운 거고요. 특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요. earnings surprise. 그야말로 놀라운 실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삼성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실제로 실적이 나타난 게 그렇습니다. 자, 삼성이 지금까지 4가지 부분에 핵심 역량을 동원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주로 AI 인공지능에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글로벌 연구 거점을 만들어서 인재 확보하겠다. 이거 여기에 바로 삼성의 천인계획이 여기 들어있어요. 중국이 천인계획 잡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스카 1000명을 중국 편으로 만들어서 중국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중국의 첨단 제조업 10개를 세계 1등으로 2025년까지 만들겠다는 천인계획. 그런 것처럼 삼성도 인공지능 분야의 천인계획을 만들어서 인재 확보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실제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소통이 되고 있고 4만 고용 인력 중에 AI 쪽에 인재들이 그만큼 많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5세대 이게 이제 두 번째 핵심 역량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격차 전략을 쓰면서 그야말로 투자와 혁신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 11일 날 1조 7,400억 원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 세계 최대 규모는 25만 6천 리터 바이오 의약품 공장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수준이에요. 지난해 실적이 3,083억 원이거든요. 여기에 6배에 달하는 걸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6배에 달하는 걸 투자하겠다. 거의. 그리고 말입니다. 실제로 실적도 공시 기준으로 보면 지난 수주 실적이 1조 7,887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만큼 바이오 쪽에서는 실적을 많이 내고 있고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를 키우겠다는 삼성의 전략이 지금 주요한 거예요. 게다가 반도체 중심의 전장 부품 시스템 반도체 말입니다. 이거 시스템 반도체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시스템 반도체하고 파운드리 말입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이 부분에서 올해 매출액이 올 상반기 매출이 8조 1,200억 원입니다. 1,200억 원. 작년에 6조 7,900억 원이에요.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네 번째 이 반도체 중심의 전장 부품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같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그야말로 저가의 동침을 시작을 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삼성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물론 지금 법적인 문제가 2개나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농단에 대한 뇌물죄 하나 걸려 있고 또 하나는 삼성물산을 통한 증여죄
경영성계죄 이 두 개가 물려있긴 해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투자했다.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발을 맞췄다. 뭐 이런 것도 말이 어느 정도 소통되는 이야기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위기에 자금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위기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한다. 이게 어쩌면요 통했다 이렇게 지금 보이기도 합니다. 자, 중국 보자고요. 중국이 사실 코로나19가 제일 먼저 발생을 해서 중국 전역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는 코로나19를 가장 빨리 맞고 나서부터는요 생산 체계부터 먼저 확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다시 돌리고 그러면서 생산을 하고 정부는 뒤에서 엄청나게 밀어줍니다. 너네 수출해. 손해가 나도 괜찮아. 내가 정부가 보정해 줄게. 사람만 자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국은 지금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뭐 모든 곳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어떤 첨단 제품에는 굴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굴기 엄청나잖아요. 2025년까지 자금률을 70% 올리자는 목표 아래서 굴기가 엄청 진행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은 이 기회가 중국이 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그냥 포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봐서는 저거 봐라. 잘못하면 태양이 바뀌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바뀌겠네. 하늘에 태양은 두 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위기를 느끼니까 이제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삼성은요. 제가 이렇게 뭐 아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대로 제가 기자 정신으로 판단을 했을 때 진짜 무식한 공약이었고 그 무식한 공약이 희한하게 통했어요. 중국의 생산의 어떤 그 코로나 이후의 대응 전략처럼 여기에 삼성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따라오는 중국의 기술을 더 벌리겠다. 초격차 전략. 여기에 인재들을 영입하겠다. 천인계획. 여기에 맞춰서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그 개발된 기술이 지금 삼성을 점점 도약시키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기는 위기죠. 삼성이 위기를 모르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삼성에 있는 인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머리가 제일 좋다는 인재들 거기 다 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인재들이 다양한 분석과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례를 연구하고 그리고 180조의 4만 명 고용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어쨌든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고요. 미래를 위한 준비가 결국은 현재에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미래를 위한 준비가 현재를 강하게 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미래에 위한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미래를 위한 준비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 그 시작이 결국은요. 현재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 이거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